물론 뭐 혼자 남겨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그럴 거라는 게 흔히 하는 생각이죠. 얼마나 인간관계를 못하고 사회생활이 떨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떠나? 쟤는 뭐 인간적으로 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가 더 많냐면요, 내가 인간관계에서의 남한테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해요. 그게 적절하게 이루어지거나 내가 어느 정도를 수용할 수 있으면은 인간관계를 꾸준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나는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능력치가 아직까지 이 정도인데 내가 원하는 인간관계의 목표치는 여기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만큼의 갭이 생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의 나의 사회적인 역할, 사회적인 능력,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성취, 이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꾸준하게 인간관계 이어갈 텐데, 나의 목표치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마이너스로 밖에 생각 안 해요. 근데 무기력이 넘어서서 인간관계에서의 번아웃이 오게 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피가 생겨요. 뒤로 빠져버려요. 즉, 나는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좋은 평가들을 일정 부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몇몇 사소한 불편함, 사소한 좌절에 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을 해서 내가 뒤로 빠져버리는, 그렇게 해서 혼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립시킨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의 목표치나 완벽주의가 너무 높아서 스스로를 고갈시키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뒤로 빠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 인간관계의 주도권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타고난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계속 터주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전 진짜 호구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이사하면서도 호구 많이 당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막 꼬치꼬치 캐묻고 막 따지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좀 일정 부분 희생하고 넘어가요. 근데 때로는 저 스스로 되게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호구 당하나? 난 그냥 좀 바본가? 그런 것 때문에 옆에 보니까 되게 자기 거 잘 챙기고 막 이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쫓아하려 그러면 스텝이 꼬여요. 오히려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성향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조금씩 보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성품을 바꾸는 거는 나의 장점을 잃어버릴 여지마저도 있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주도권이라는 측면을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주도권의 개념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남의 어떤 의견을 내 쪽으로 강하게 당겨야지 이게 주도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일정 부분 양보해주면서 내가 얻는 실리를 조금씩 가져가는 식이 주도권이라고 생각할지는 몰라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내가 그 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주도권이 아예 없는 거죠.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인간관계의 기본은 내가 인간관계의 그 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뒤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나의 삶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두 번째 방법은 인간관계에서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은 어디든지 다 있어요. 어느 집단에 가도, 수녀원에 가도, 교도소에 가도 항상 동일한 비율의 사람들은 그 집단에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상처를 줬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나는 내 삶에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생각해보면은 나는 그래도 되게 열심히 노력하려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이 이상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일단 일정 부분 거리를 둬야겠구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멀쩡한 건데 내가 이상한 거였나 봐가 돼버리면 난 끌려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이상한 사람들은 섞여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상처를 나에게 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를 내가 일정 부분 인정하고 보면 내가 그래도 챙겨야 될 사람과 약간 거리를 둬야 될 사람과 손절할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건 있어요. 인간관계는 고정돼 있지 않아요. 사람은 기본적인 성품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관계에서의 역할은 변해요. 맨 처음에는 나에게 되게 도움이 되고 나랑 잘 맞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관계 속에서 어느 순간 이 관계가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멀어지는 거예요. 그 멀어지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붙잡으려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끌려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맨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래도 좀 거리를 두면서 지켜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의 삶에서 좀 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는 좀 가까운 사람이 돼 버릴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변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인간관계가 물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끊임없이 흘러요. 때로는 강하게 흐를 때도 있고 때로는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되게 오염될 때도 있고, 이건 계속 변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나의 중심만 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뀌어나가는 거에 대한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누군가는 떠나가지만 또 그 누군가는 와요.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이 흐름은 물과 같지만 나는 인간관계에서 일종의 절거 같은 존재예요. 내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역할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순간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필요할 때 생기고 나랑 그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멀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청소년들이나 초기 성인기 때도 그렇지만 쟤랑 나랑은 너무 절친이에요. 오랜 친구예요. 근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에 실망하는 경우, 그거는 인간관계의 어떤 틀에서 이 사람이 나의 영역의 한참 밖으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또 돌고 돌아 또 일정 부분 공유 지점이 생기면 또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또 사람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아, 이건 새로운 인간관계의 물의 흐름이 생기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나랑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거나 그러면 힘들고 자기 중심을 잘 못 잡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내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이거죠.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은 타인에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람에게 자꾸 상처받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나의 중심이 남한테 있어요. 나의 인생의 가치가 남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남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린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취를 얻고 인정을 받고 사회적으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반은 나의 안정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 자존감을 바탕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소 사람들이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가치가 나 중심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당연히 이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자기 삶을 끌어올리는 지단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상처도 좀 받을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하지만 나의 자존감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눈앞에 당장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그 누군가에게 난 열심히 했지만 상처받는다 하더라도 나의 삶에 내가 중심 가치를 둔 거를 끊임없이 꾸준히 끌고 가는 거예요. 나 중심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이 책에는 제가 앞에다가 항상 하루하루 꾸역꾸역이라는 표현을 써요.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내 삶의 하루하루에서 꾸준하게 삶을 나의 중심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거는 끊임없이 유지해야 돼요. 이거는 기본값이에요. 허겁지겁도 아니고 대충대충도 아니에요. 그냥 꾸역꾸역이에요. 내 앞에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나의 가치라는 게 보여요.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게 보여요. 그 지단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꾸 사람들한테 상처받는다, 그게 난 너무 취약하다, 내 삶에 있어서의 기준점이 자꾸 나는 남한테 간다 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성취와 그 누군가의 인정과 관련 없이 내가 삶 속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역할, 그 어떤 일, 그 어떤 가치나 의미, 그거를 남이랑 상관없이 난 꾸준히 가져가야 해요. 그게 쌓이면 그게 나중에 자존감을 만들어줘요. 그러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게 줄어들어요. 일단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악의적이냐를 구분하는 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악의적인 걸 구분할 때는 혼자서 고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악의적인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에 능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거는 사람은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을 고립시켜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악의적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너무 착취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걸 고민하면서 이 사람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를 고민할 때는 혼자서 고민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제3의 인물과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저 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객관적으로 이 관계를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아, 그래도 이 관계는 너가 앞으로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관계야 라고 하면 참으셔야 돼요. 제가 의과대학 생활을 할 때 저를 진짜 괴롭히는 선배가 있었어요. 말도 못하게 괴롭히는 선배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서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 선배가 너를 너무 말도 안 되게 괴롭힌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제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관계를 포기해버리면 저는 의과대학을 나가야 돼요. 그럼 제 손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관계를 참아내야 해요. 의과대학에서 이 선배가 중요한 거는 평가를 선배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선배랑 손절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선배가 저희 학교 모교병원에 못 남았어요. 그러면 저는 환경상 이 선배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명령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이 선배가 지질이 공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뭐 저한테 갑질할 수 있고 저를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저한테 뭐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죠. 근데 이 선배는 결국에는 그 학교에 못 남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 선배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손절하는 거예요.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있는 건 나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그 누군가랑 상의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는 힘든 관계라면 죄송하지만 이 악물고 그냥 참으셔야 돼요. 대신에 이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의 한계라는 건 있을 거예요. 버티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나는 어떤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평가를 했는데 이 사람은 나의 인생에서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순수하게 나는 착취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인간관계에서 이미 갑과 을이 잡혀 있잖아요. 사람은 단시간 내에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이 사람이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끌려갔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되돌아보는 순간 또 끌려가요.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연락도 안 받아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다가 둬야 돼요. 그 사람들 주변으로 가야 돼요. 다만 그 관계에서 그런 상황들이 혹여나 또 발생된다면 아까랑 똑같이 이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또 제3의 3자랑 하실 필요는 있어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진짜 견디다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도 견뎌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제3자랑 같이 고민하는 거 말씀드린 게 그 부분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3자에 대한 게 조금 고민스러울 때는 또 다른 3자를 찾아가셔도 돼요. 나를 객관적으로 나의 상황을 파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있어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나는 그 중심점을 찾으면 되거든요. 지금의 상황과 나중의 상황은 또 바뀌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주변에서 그래도 필요한 관계니까 이건 견뎌야 될 것 같아 라는 조언이 앞으로 지나가면서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아, 이거는 너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환경이야. 혹은 아, 그래도 조금만 더 견디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게 상황이 바뀌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판단은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상담이나 돌봄이나 제3자와 같이 평가하는 것들은 단 한 번의 어떤 걸로 결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필요한 게 그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 때문에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혹은 상처받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있다면 그래도 도망치지는 마셔라. 그리고 도망을 쳤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거를 꼭 고민을 하셔라.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도망치지 말고 그래도 끊임없이 부딪혀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내가 상처받는 게 두렵고 혹은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두려워서 고민이 되신다면 이런 걸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관계를 일정 부분 가져가시면서 스스로를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을 필요도 없고 내가 끌려갈 필요도 없는 거죠.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